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대선 결과 법정 공방까지 가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저출산 대책 마련 이게 그동안과는 조금 다른 이제 뭐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뭐 체크해 보고요. 티슈즌 같은 경우 이제 고롱 티슈즌이죠. 상장 폐지 결정이 됐는데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27,000포인트 이탈하는 거는 비정상적인 구간이다. 여기를 이탈하면은 기존처럼 빠르게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회복을 했죠. 그리고 회복한 다음에 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양봉을 하나 멋지게 세워줘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뭐 안정적으로 27,000포인트는 회복했다. 이 아래에 있는 구간은 속임수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60일선, 20일선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장중에는 3%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절반 이상을 내주고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돌파 시도했는데 실패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28,000포인트 돌파 시도했는데 이평선과 28,000포인트를 실패했고 오늘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 돌파되는 구간이고 시간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8,500포인트를 돌파하면은 그 다음에는 3만 포인트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으니 참고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전 세계 이목을 모은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조 바이든 후보가 역전을 했습니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편 투표가 개표되고 조 바이든 후보가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스콘신과 이제 미시간 쪽에 역전이 나오면서 제가 전일 영상에 댓글에도 달아드렸는데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확정이 이대로만 그냥 그대로 우세 지역 그대로 바뀌지 않고 끝난다라고 하면은 조 바이든 후보가 현재 264석인데 요 네바다주가 6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석만 확보하면은 이제 당선이라고 할 수 있는 270석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270석 확보되면은 승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뭐 높은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지율은 바이든 후보가 높아도 미국인 정서상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엄청나게 선전을 한 겁니다. CNN 사전조사에서 12%까지 뭐 많이 줄었다고 해도 12% 차이가 났었는데 역시 미국은 미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접전이 나옵니다. 미국은. 그래서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법정 공방까지 가서 만약에 뭔가 결과를 뒤집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또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또 되겠죠. 그래서 이 기간은 뭐 기존에는 플로리다에서 공방이 한번 있었죠. 2000년도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과 이제 엘고어 후보의 이제 공방이 있었는데 그 플로리다 재검표하고 뭐 하면서 37일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투표하고 나서 결정이 나는데 당선이 확정되는 데까지 37일이 추가적으로 걸렸는데 그러면은 11월에는 좀 어렵고 12월에 결정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이 이제 뭐 억울하게 본인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억울하게 질 경우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법정 공방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얘기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 전에 에이미 코니 베럿 그 연방 대법관을 취임시켰죠. 그래서 지금 이 그 보수 쪽으로 해서 6대 3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좀 유리할 수 있는 고지를 이미 점해놨기 때문에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결기 조정이 나겠죠. 이거는 그 소송 결과가 트럼프 편을 들어준다라고 하면은 결과를 뒤집어 버리는 초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어, 이대로 그냥 마감된다라고 하면은 바이든이 가능성이 뭐 거의 당선되는 거죠. 이거는 거의 이대로만 끝나면은. 근데 미국이란 나라에 우리나라 정서로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뭐 투표가 끝났는데 뭘 소송을 해가지고 이거를 뒤집고 하냐. 좀 말이 안 되는 거다.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에 있는 정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도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고 하니까 뭐 그대로 이제 새로운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이미 충분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는 눈치입니다. 시장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우지수 이렇게 좋은 모습 보였고 나스닥은 저는 최근에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 가운데 다우지수처럼 1600포인트를 이탈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나스닥은 지켜줄 곳은 지켜주었기 때문에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조금 약한 듯 부지지부진한 듯 했는데 이 60일과 21선 있는 이 구간 돌파해서 11,400포인트 위쪽을 회복해 줘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하루 만에 거의 4%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회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나스닥 미국의 기술주들은 강하구나.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12,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시간 문제일 뿐 나스닥도 12,000포인트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 다우지수도 3만 포인트 가는 거는 사실이 아니겠느냐.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 주가 부양은 거의 뭐 필수적인 요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돈을 마구 찍어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좀 낮아지는 것도 있고 유동성도 공급되고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오면 당연히 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도 그에 화답을 했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2300 한 중반 중후반 요 구간 정도에 좀 막아놨었는데 2400 뭐 초반 정도는 갈 수 있다. 근데 이 구간은 지금 막혀 있는 구간이라서 이제 포지션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줄 만큼은 다 해줬어요. 지금 올라올 수 있는 목표치에 거의 다 왔고 여기서 만약에 조금 슈팅성으로 움직임이 나와서 기존에 있던 이 그 박스권 상단 이렇게 보면 박스권 상단이죠. 상단 정도까지는 두들길 수 있는데 안착되려면은 수급이 변화가 있어요. 수급 변화 없이 안착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 대신 만기일 이후에 12월까지는 당연히 돌파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일까지가 끝이 아니고 만기일 때문에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더라도 12월까지는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2,500 이상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올해 제가 전망하는 뭐 12월까지는 2,500 이상은 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뭐 휴식 구간은 나왔지만 지금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중간에 뭐 기관의 뭐 매도세에 의해서 잠깐 휴식하는 구간 그리고 불확실성이 좀 있었죠. 그래서 쉬어가는 구간이었을 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수급 동향 보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주식을 좀 강하게 매도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야금야금 회복하더니 이제 다시 다 담았어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4,860억인데 금융투자는 저는 사실 잘 안 믿는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선물 매수량이 만 계약인데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이것도 장중에는 그 이상이었어요. 14,000 거의 15,000계약 가까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매수가 장마감에 갈수록 보시면은 기관이 갑자기 이렇게 뿔뚝 올라오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이 선물 매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선물이 매도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프로그램 영향력으로 매수가 잡힌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 금융투자 쪽은. 대신 이제 투신권하고 사모펀드에서 매수 들어온 건 긍정적입니다. 연기금은 여전히 문제죠. 연기금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참 연기금 매매가 조금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투신 사모펀드는 좋았다. 금융투자도 나쁠 건 없는데 단기적으로 청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그렇게 신뢰성이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외국인들 선물 다시 기존에 매도했던 거 다 청산하고 매수를 또 만기약 이상 쌓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1월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었죠. 9월부터 해가지고 10월, 11월은 쉬어가는 구간이었는데 11월 만기 이후에는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뭐 밑으로 좀 조금 더 쉬었다 갈지 아니면은 바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위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뭐 말씀드렸듯이 소비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광군제가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고 그러면서 방향성은 위쪽으로 충분히 열어놓고 있다. 그리고 이 뭐 대통령이 누가 되던 당선이 되던 지금 장밋빛 미래를 지금 얘기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 부분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고 내년에 그냥 상관없이 정책과 상관없이 좋아지는 섹터들 좋아질 수 있고 상승 흐름이 나오면은 지수는 뭐 어렵지 않게 위쪽 방향으로 돌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도 뭐 간단히 체크해 드리면은 현재 요 구간대가 좀 많이 막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322 뭐 이 구간이 322.5 이 구간이 굉장히 많이 막혀 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막혀 있어요. 오늘도 뭐 그렇게 열어주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2400 초반 요 구간 321, 322 구간을 외국인들이 여전히 막아놓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바로 윗 구간이 이제 325 구간은 열어놨는데 이 구간 같은 경우를 만약에 한 차례
이제 청산하는 구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위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서 2400 중반 정도 한번 건드려주고, 그럼 이 구간에서 콜옵션 청산이 활발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안착되지 못하고 다시 한 2400 아래나 그 정도로 쪼르륵 밀려 내려올 수는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어요, 위쪽으로. 근데 만기 1까지에서는 위로 넘어가기보다는 2400 부근, 2400 약간 아래 정도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수급 동향상으로는 외국인은 그게 유리하고, 기관도 너무 올라가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기관은 양매도를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더라도 많이 올라가는 것도 많이 내려가는 것도 기관은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외국인들이 그리고 혹은 기관들이 또 해서 밑에 이 매도 구간을 잘 청산을 해야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만기일까지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딱 일주일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12월까지 해가지고는 방향 쪽은 위쪽 방향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랑 중장기로 말씀드리는 거랑 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 지금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만기일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가 이제 조금 제한된 상승, 그리고 그 만기일 이후에는 그 다음에 연말까지는 좋은 흐름, 아마 내년 초까지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예상은. 근데 그거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보죠. 12월 달 돼서 보자고요. 그거는. 그래서 현재 흐름 자체는 시장은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구간까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자체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기관이 브레이크가 좀 고장나서 좀 본인들이 좀 잡아주기를 원했는데 그 이상 내려왔다. 그래서 800포인트는 유지해주는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을 이탈시킨 거는 사실 기관도 본인들의 의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본인들도 부담을 가지면서 이렇게 내릴 이유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빠르게 회복돼야 되고, 빠르게 회복되면은 속임수 구간이고 어쩔 수 없이 밀어내린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탄력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좀 과하게 밀어내린 부분, 좀 여러분들 좀 불편하게 했던 부분을 잘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걱정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종목별 동향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6만 원대에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저항을 두들기고 있는데 여전히 뭐 변함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선방을 했기 때문에 뭐 4분기에 뭐 소비 시즌이 있죠. 그리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이제 뭐 서버 디램 같은 경우는 크게 기대감이 없다고 해도 소비 시즌 뭐 힘입어서 뭐 나쁘지는 않겠죠. 예상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서버용 디램을 반영을 해서 좀 예상치를 낮게 잡아놓는다라고 하면은 4분기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선방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년 되면은 1분기에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고 2분기부터는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내년부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다. 주가라는 것은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만 원 지금 당장 뭐 최근에 뭐 상속세나 뭐 여러 가지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조금 밀렸던 부분이나 있었다라고 해도 뭐 6만 원을 돌파해서 지금 사상 최고가를 다시 돌파해서 내년까지 가는 거는 이렇게 뭐 무리되는 일이 아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이 주가의 수익률, 주식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수익률 같은 경우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5G 장비주라던가 아니면 소부장 쪽이, 이 대장주들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만 원 부근, 6만 원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저라면 정리해서 종목을 교체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식 동학개미운동 참여해가지고 온 거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셔도 돼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근데 주식을 좀 아시는 분들은, 수익률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은 교체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6만 원대 다시 회복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금 위쪽으로 올라와서 지금 87,000원대를 다시 도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구간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9만 원 가고 이제 10만 원 돌파 시도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대로입니다. 4분기에 서버 디램 쪽으로 조금 이제 기대치를 굉장히 낮춰놓고 있기 때문에 4분기만 잘 넘기면은 내년 1분기부터는 안정화, 그리고 2분기에는 업황이 회복된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는 순수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몽땅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내년부터 제2의 도약기가 될 수 있겠죠. 내년에는 그러면은 10만 원 위쪽에서 하이닉스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뭐 통신주들, 뭐 SK텔콤이나 이제 LGU 플러스 같은 경우 이제 뭐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SK텔레콤은 요 정도까지 뭐 밀어내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21만 5천 구간은 뭐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반등 정도는 나오고, 통신주는 그래도 배당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말에는 좀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이 종목들을 볼 때, 배당주로 통신주를 볼 때 너무 큰 기대감은 갖지 말고, 뭐 만약에 24만 원 구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을 하셔도 되고, 너무 못 오른다, 23만 원, 22만 5천 이런 구간에 자꾸 걸리고 못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제 배당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통신주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그거죠. 5G 쪽으로 해서 3.5기가 대역만 일반인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20배 빠르다, 28GHz 쪽은 뭐 사용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기 아니냐, 요금제가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요금제를 저가 요금제도 나오고 이제 중저가 요금제 나오고 요금제를 좀 다시 한번 인하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통신주에는 5G 요금제 인상 쪽으로 해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지금 있었는데,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개선되지 않겠나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조금은 낮출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통신주가 최근에 못 올라간 이슈로는 그런 뭐 5G 관련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배당 성향이 좋은 거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LGU 플러스가 더 뭐 기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LGU 플러스 호시적이 나왔는데, LGU 플러스는 이제 화웨이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영향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래도 뭐 끄떡없이 뭐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주 쪽으로 해서 통신주들이 뭐 볼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취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경기 방어성 종목들을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뭐 한국전력이라던가 뭐 통신주라던가 뭐 이런 쪽은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는다. 뭐 강원랜드도 마찬가지고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나마 본다라고 하면 이제 한국가스공사 정도 본다라고, 이런 종목은 그래도 좀 탄력도 좋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엄청 급등했죠. 그래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이 구간부터 말씀드렸죠. 3만 원 넘어간 다음에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쉬는 구간에 천천히 분할 매수로 보셔야 됩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3만 원 아래 구간 내려오면서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조정받지 않느냐, 조정 받을 때 쉴 때 보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2만 원 중후반대까지도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뭐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한국가스공사 정도는 그래도 좀 이제 뭐 계절적 특수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주가 부양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통신주랑 한국전력 이런 쪽은 너무 이제 주가 움직임이 적어서 제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연말에 매수할 종목이 없을 때나 이제 한 번씩 이제 고려를 할 수 있는 계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 들리면서 뭐 좋은 모습을 보였죠. 25,000원 요 구간 아래 있을 종목이 아니다,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뭐 실적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 진단키트 관련주 쪽은 충분히 뭐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바이오니아는 뭐 긍정적인 모습을 지금 뭐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젠이나 뭐 수젠텍 이런 종목들 기존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은 위쪽으로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당장은 괜찮은데 너무 장기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단기적으로만 이제 실적 시즌에 볼 수 있는 쪽으로 진단키트 쪽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참고로 짧게 치고 빠지고 손절가 정확하게 설정해서 들어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급등했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쉬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주가 워낙 많죠. 그리고 헬릭스미스가 그동안 좀 어려운 구간이었는데 오랜만에 좀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정말 뭐 간의 기별도 안 갈 만큼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유전자 치료제 이제 VM20이 엔제시스가
중증 하지혈에 대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임상 3상 진행 중이죠. 이게 순항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4년에 중국의 노스랜드 바이오텍이랑 이제 파트너 계약해서 공동 개발 중인데 이거라도 어떻게 좀 잘 개발이 되면 좋겠죠. 뭐라도 지금은 호재 뉴스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헬릭스 미스 같은 경우는 한 2개 이상 정도는 나와줘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기업이 지금 신뢰성을 좀 잃고 있기 때문에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오론 틱슈즌 같은 경우 뭐 그동안 이제 거래 정지돼 가지고 좀 문제가 좀 많았었죠. 그런데 인보사 문제 같은 경우 때문에 코스닥 시장본부에서 이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한 결과 상장 폐지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지금부터는 일정이 7일 이내에 이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에서 이제 15일 이 신청 접수한 날부터 해서 15일 이내에 이제 상장 폐지 여부를 이제 뭐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장 폐지를 하게 되는데 상장 폐지 시에는 이제 정리 매매 구간이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그 정리 매매 구간에 뭐 휴지 조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눈물을 머금고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어떻게 이의가 잘 받아들여져 가지고 뭐 개선 기간 부여하고 해서 개선이 잘 돼서 남아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 거겠죠. 일단 정확한 거는 이제 이의 신청을 하는지 그리고 이의 신청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아바강 컴퍼니나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가 뭐 움직였는데 중국이 이제 14차 5개년 경제사회 개발 계획에서 기존과는 달리 기존에는 계속 무슨 가족 계획이라는 이런 말로 이렇게 포장을 했었는데 이 표현을 뺐어요. 그리고 나서 출산 정책 쪽에서 포괄성을 추구하겠다는 내용을 출산 정책에서 포괄성을 추구하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도 지금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아가방 컴퍼니라던가 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기존부터 이제 많이 말씀드렸죠. 0세에서 7세에서 이제 궁중비책이 뭐 잘 뭐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돼서도 이제 슬슬 이제 뭐 관군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안정되면 시진핑이 이제 방한을 하겠죠. 이제 미국 대선도 끝나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뭐 이슈들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이런 중국 소비 관련주나 이런 쪽은 당장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이랑 우리나라 여행을 엄청나게 활성화시킬 정도는 아니고 뭐 아예 안 오지는 않아요 지금. 근데 엄청나게 활성화시킬 정도는 아니니까 지금은 짧게 뭐 테마성으로만 좀 보시면 되고 관군제나 뭐 블랙 프라이데이 등등 노려가지고 한 차례 반등 나오면은 그때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이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 표시 있습니다.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런 목요일까지 올라오는 퇴근길 시황 외에 정기 시황 외에도 추가적으로 영상 올려드릴 계획인데 이 영상들을 시의성 있게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람 설정을 꼭 하세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